안녕하세요. 주식단기학교입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어, 일단 핵심은 어, 현재 우리나라가 거래세를 0.25%를 내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할 때 사자마자 이제 마이너스가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마이너스가 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이 거래세 0.25%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0.25%가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대신에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메리트는 최종 매도를 했을 때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이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굉장한 큰 메리트였습니다. 근데 이 정책, 이 지금의 이런 시스템을 2023년까지 거래세를 0.1% 낮춰주면서 0.15%를 만들면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는 그런 정부의 발표가 있었어요. 총 최종적으로는 2023년까지 0.15%까지 거래세를 낮춰주고요. 수익금 2천만 원, 이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고요. 수익금이 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했어요. 여기서 초과는 딱 이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3억까지는 5%가 더 부과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2천만 원까지만 벌면은 이 거래세가 0.1% 할인된 금액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은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을 했으면은 제 와이프랑 저랑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가 아니고요. 그 개인 각각 거래를 하는 그 개인의 한 명의 기준으로 2천만 원과 3억 원이 이렇게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거는 거래세 2023년까지 0.15%까지 낮춘다고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거래세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이야기가 없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할 때 0.25%에서 0.15%까지 0.1% 최종적으로 0.1% 거래세를 낮춰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0.15%에 대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거래세를 또 내고요. 만약에 내 수익이 2천만 원이 초과를 했을 때 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중과세 논란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세법상 이중과세는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지금 좀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0.15%까지 2023년까지 0.15%까지 내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거래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선진국들은 이 거래세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0%에 가깝고요. 대신에 이 양도소득세를 많이 매기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나온 정부 발표에 의하면요. 고작 0.1% 깎아주고 이 0%를 만들지 않고 이 양도소득세를 20%라 더 매긴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래를 하면은 수수료가 좀 세계적으로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이 0.25%만 내면 됐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은요, 수익금이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반발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에 3천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니까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이 1천만 원 수익에 대해서 총 20%의 양도세를 매기는 거예요. 1천만 원에 20%면은 200만 원이죠. 거기에다가 또 우리는 이중과세로 지금 이런 실정이면은 거래를 할 때마다 0.15%매 거래마다 그 거래세를 또 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말이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총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 600만 명 중에서 5%만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슈퍼 개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5% 개인 투자자들은요, 2천만 원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0.1% 감면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 거래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이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손실이 그럼 여러 주장 중에 손실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 3년 기간,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손실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1년 차에 내가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났습니다. 손실이 났죠? 2년 차에 마이너스 1천만 원이 났습니다. 그럼 총 3천만 원이죠. 근데 3년 차에 제가 수익금이 5천만 원이 나게 됐습니다. 그럼 총 합산이 지금 얼마예요? 딱 플러스 2천만 원이 딱 됐죠. 2천만 원이 딱 됐죠. 그러면 2천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20%의 그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딱 2천만 원까지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거래할 때 거래세 0.15%를 계속 그거는 별도로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이런 정책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근데 다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년 차에 3천만 원이 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마이너스 500만 원이 나고요. 3년 차에도 좀 시장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500만 원이 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 차, 2년 차, 3년 차 더했을 때 총 플러스 2천만 원이 됐으니까 앞에 예시와 같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이렇게 상계 처리를 받아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1년 차에서는 1년 차에서 이 수익을 낸 거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요. 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20% 양도세를 또 부과를 합니다. 1년 차에. 1년 차 때는 부과를 합니다. 일단 먼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2년 차, 3년 차에도 정부가 3년 기간 동안 상계 처리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년 차, 3년 차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냈으니까 이 3년 차에는 총 2천만 원이니까 나중에 환급을 받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1년 차에는 수익이 냈으니까 이 2년 차 마이너스 여기 2년 차부터 다시 여기를 1년 차로 해가지고
1년 차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발표할 때는 3년 기간 동안 상계 처리를 해줬는데 세금을 거둔 거는 세금을 낸 거는 페이백을 안 해주고요. 손실이 났을 때부터 1년, 2년, 3년을 계산을 이 손실금이 수익금 합쳐가지고 2천만 원이 넘을 때까지 그거를 상계 처리를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증권사를 하나 사용을 하실 거예요, 보통. 근데 저같이 전업 투자자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 3개 이상을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증권 계좌가 벌써 5개나 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계좌를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A증권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의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B증권에서는 마이너스 2천만 원 손실을 났습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의 거래에서 나는 총 1천만 원의 수익이 난 거죠. 그러면은 원래 2천만 원이 초과됐을 때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금을 안 냅니다. 그쵸? 앞에 정부에 발표한 그 원칙에 따르면은 하지만은 우리는 거래세는 계속 내는 거죠. 하여튼 이유 어쨌든 우리가 이 두 계좌를 합쳤을 때 1천만 원이 났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당에. 근데 이것도 정부에서 설명을 하는 게 좀 말이 다릅니다. 보세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3천만 원이 수익이 났죠. A증권사에서. 예, A증권사에서. 그러면은 얘는 2천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이 1천만 원에 대해서 20%의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원천 징수. 그러니까 먼저 세금을 띄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B증권사는 마이너스 2천만 원이 손실 났기 때문에 아예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의 생각은 이런 건데 정부의 입장은 일단은 1천만 원에 대해서 20% 양도소득세를 먼저 걷어가고 그 다음에 5월에 본인이 상계 처리를 해달라고 신고를 하면은 그때 신고를 받아서 전산 처리를 해서 이렇게 다시 환급을 해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 투자금이 좀 묶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또 반발이 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를 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2023년에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핵심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추려 봤고요.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약간 불편할 수가 있어요.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핵심 내용은 여기까지니까요. 불편하실 것 같으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종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약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정치적으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저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쪽을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따를 뿐이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정치적인 색깔은 절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현재 0.25%를 내고 있어요. 0.25%에서 지금
코스피가 0.15%, 이 0.15%가 보시면은 이 0.15%가 농특세로 나가고 있어요. 농어촌 특별 세법이라고 해가지고요. 농특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0.1%가 이게 거래세로 나가고 있어요. 거래세. 그리고 코스닥은 그냥 이 2.5, 0.25%가 전부 이게 거래세거든요. 코스닥 같은 거는. 근데 나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왜 0.15%를 이 코스피를 거래를 하는데 0.15%를 왜 농특세를 여기다 부과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솔직히 좀 안 좋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왜 농특세를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농특세랑 관련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0.15%를 여기다가 내고 있는지 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내기가 싫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거래세로 코스닥처럼 0.25% 이렇게 내고 있으면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농특세를 0.15%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지. 그리고요. 2023년에 0.15%까지 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제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15%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0.15%가 지금 농어촌 농특법으로 농특세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23년에도 0.15%까지 낮춘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농특법을 못 건든다는 그런 표현의 의지인 것 같아요. 왜 그 농특세를 왜 여기에서 걷어가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요. 그쪽에 눈치를 본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요. 솔직히 많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차라리 거래세 명목으로 걷어가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농특세라고 해가지고 농어촌에 그런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세법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0.15%까지 거래세를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으로 0.1% 마이너스 해주는 겁니다.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20%, 25% 이렇게 엄청난 수익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니까요. 이중과세 논란이 굉장히 커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현명한 그 결론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헌법상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중과세를 한다. 그거는 굉장히 법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5%만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600만 명 중에서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거는요. 나빴던 부분인데요. 기사 내용에 1년에 2천만 원 이상 버는 슈퍼개미가 5%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이 정부의 생각이 저는 좀 어이가 없어요. 1년에 10억, 20억, 30억을 벌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슈퍼개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년에 2천만 원 이상 진짜 너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기사를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들을 정부에서는 슈퍼개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뇌구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뇌구조. 정부의 인사들이 굉장히 뇌구조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식을 해서 2천만 원을 못 벌면은 누가 전업 투자자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중소기업 들어가도 초봉 연봉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 아니, 사회 초년생들이 입사해도 1년 연봉이 2천만 원, 초봉이 2천만 원이 되는데 이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을 슈퍼개미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 정부 사람들의 그 뇌구조가 참 어이가 없다. 이런 발상 자체가 참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구를 보고 저는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정부가 우리 주식 투자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개념들이 좀 잘못됐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약간 너무 우리나라는 이 주식 투자자 분들을 굉장히 주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선입견이 있는데 우리 정부 또한 그런 뇌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이 슈퍼개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기분이 나빴던 문구가 나머지 95%의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저는 이 문구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는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개무시하는 그런 또 내구조를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우리 뭐 직장인이나 뭐 이렇게 뭐 재테크로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1년에 2천만 원 벌기 힘들어요. 그만한 경험이 없고 노하우가 없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천만 원 벌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래세라도 0.15%가 아니라 0% 가깝게 만들어 주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홀랑 0.1% 깎아주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야 어차피 개인들 너희는 1년에 2천만 원 못 벌어. 너희 1년 만에 2천만 원 못 버니까 열폭하지 마. 열폭하지 마. 여기서 내가 0.1% 이 거래세 0.1% 깎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응? 그래가지고 너희가 세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얼마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0.1%면은 정말 뭐 아무리 매매를 해봤자 그렇게 큰 돈을 굴리는 개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금 부담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은 나머지 95% 너희 개인들은 1년에 2천만 원 죽어도 못 버니까 그냥 여기 0.1% 깎아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래세 조금 몇천 원 1년에 몇만 원, 몇십만 원? 10만 원 단위? 많으면 10만 원 단위? 그 정도 줄어드니까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뭐 제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개무시하는 이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1년에 2천 벌라고 들어옵니까? 1억 벌라고 들어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1년에 2천 벌고 싶고 3천 벌고 싶고 1억 벌고 싶고 주식으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일반 투자자들도.
근데 정부에서 보는 시선은 너희는 95%니 5%는 2천만 원에 해당도 안 되니까 세금 줄어드는 거에 그냥 만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시선이 굉장히 이런 말투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식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거는 이런 정부의 생각과 태도인데요. 제가 차트를 한번 띄워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한 하락폭을 겪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예, 급락을 하게 됐는데 엄청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 투자자 편이 아니라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고만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만 좀 샀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 여기 이 저점에서 받아서 거의 전고점까지 이렇게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닙니까?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GDP도 있고 경제 성장률 수출 통계 이런 많은 게 있지만은 그 나라의 경제를 대표하는 게 굉장히 이 주식의 이런 포인트 시가총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자본 경제의 꽃이고, 그러면은 이만큼 떨어졌던 이 주식을 이만큼 끌어올린 개인들이 이제 돈 좀 벌라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끌어올린 개인들을 그 개인들이 이만큼 끌어올려 줬으면은 칭찬을 하고 세금을 좀 어느 정도 감면을 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끌어올렸잖아요. 이게 다 기관 외국인이 연락에 팔 때 우리 개인들이 밑에서 그 현금 갖고 와서 코 묻은 돈 다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올려줬으면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세제 칭찬해주고 좀 사기를 좀 북돋아주고 세금도 좀 감면해주고 좀 더 투자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고마운 거 하나도 없고 갑자기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그런데 너희들은 2천만 원 이상 거의 95%가 못 버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꼴랑 여기 0.1% 깎아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이밍적으로도 굉장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에요.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가를 방어해준 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아니라 그 두 새끼들이 굉장히 많이 팔 때 개인들이 끌어올려줬는데 뭔가 혜택을 주지 못할 망정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농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3년간 상계 처리 해준다는데 이렇게 3년 처리가 아니라 플러스 난 거는 그에 양도소득세 내고 마이너스 났을 때부터 해준다 말장난만 계속 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좌를 했을 때 이렇게 상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징수하고 다음에 5월달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다시 받아가라는 이런 개같은 정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많이 화가 납니다. 진짜 개인 입장으로서 정부의 이런 내구조가 아주 흉측하기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흉측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요. 많이 벌면 많이 내야죠. 근데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보다는 저 후배님들 걱정을 많이 좀 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2천만 원 뭐 벌면은 뭐 소득 그 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본업이 있잖아요. 본업이 뭐 보통 30대 하면은 연봉 3천은 받잖아요. 연봉 3천. 뭐 3천에서 4천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세금 띄고 하면은 한 달에 뭐 한 300 정도 찍힌다고 하면은 3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전업 투자자 하는 후배님들 있죠. 후배님들. 우리 후배님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주식으로 많이 벌어서 뭐 세금 많이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후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이 이제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2천만 원, 2천만 원 주식을 막 이제 전업 투자로 시작하는 이런 후배님들이 2천만 원 벌어서 이상을 벌어야겠죠. 이뭐 2천만 원 벌라고 이 전업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3천 원 벌어야죠. 일반 직장인만큼은 3천 원을 벌면은 여기에 200만 원을 띄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이 시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요즘에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일반인, 부모님이 좀 돈을 보태주지 않고 내가 좀 잘 사는 집안이 아니고 흙수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울에서 내 집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서울시 공덕동에 살고 있습니다. 공덕동, 마포 공덕동. 집이 최소 10억 밑에는 집이 없습니다. 집이. 10억 밑에 집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후배님들이 일반 사회 초년생 흙수저들이 본인들이 회사를 하고 뭐를 해서 이 10억짜리 집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투자자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이런 전업 투자를 하는 후배님들도 똑같고요. 우리가 솔직히 이 현실 사회에서는 신분 상승하기가 어렵잖아요. 신분 상승. 신분 상승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무슨 사업을 해서 대박을 나지 않는 이상은 또 신분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정말 운이 좋은 몇 명의 케이스들이 인스타나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어대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음식점이 100곳이 차리면요 10곳만 살아남습니다. 나머지 90%는 다 문 닫고 폐업합니다. 1년, 2년 안에. 그럼 이런 신분 상승이 어렵고 평생 꿈이 직장 다녀도 1년에 3천, 4천 벌어서 뭐 세금 내고 공과금 내고 먹을 거 좀 라이프 즐기고 뭐 하면 아끼고 살아도요 평생 모아도 10억짜리 집을 못 삽니다. 지금이 10억이지 앞으로 또 세월이 10년, 20년 가면 이 10억의 가치가 또 10억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왜 할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라고 좀 신분 상승 좀 해보려고 지금보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좀 수익을 내서 좀 지금 월급에 지금 수익에 좀 더 라이프가 좀 더 향상이 되고 내 신분이 좀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을 하는데 주식을 했을 때 그 손실을 감수하고 이 신분 상승 하나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공부를 하고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중과세를 매긴다? 나머지 95%는 2천만 원도 못 버니까 0.1% 거래세 할인을 해주는 거에 굉장히 이득을 본다?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평생 우리 흙수저 개인들은 집도 사지 말고 차도 사지 말고 그러니까 평생 그냥 일만 하다 뒤지라는 소린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부의 생각이. 우리 이 20대 30대 친구들이 솔직히 얘기를 해서 부동산으로 이제 돈 벌기는 끝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청약을 해요. 청약. 얼마 전에 제 주위에 친구가 청약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돈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습니다. 당첨이 됐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해줄 돈이 없어서 본인이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다 막았죠. 결국은 서민들이 피해 보게 됐습니다. 왜? 돈 있는 사람들은 현금 많으니까 그냥 삽니다. 세금 좀 내도 됩니다. 월세 비싸게 받고 더 비싼 가격에 집 팔면 되니까 좀 굉장히 현실을 좀 직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고위급 공무원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요. 정말 싫어하는 게 고위급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정말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을 다녔는데요. 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담배를 폈고요. 고3 때. 대학교에는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을 만큼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성적은 항상 관리를 했습니다.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어요. 놀면서 약간 이탈을 하면서 할 거를 했는데요. 제가 고위 공직자들의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할게요. 또 너무 격해졌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장관급이나 이런 고위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19세까지 다녀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 19세까지 이렇게 다녔을 때 지금 현재 위치에 한 50, 40, 50대 초반, 중반 정도의 고위 공직자가 되려고 하면요. 이 고3 때, 고등학교 때 이 반에서 최소한 전교 1, 2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죠. 친구들과의 그런 교우 관계보다는 일단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좋은 대학을 갑니다. 뭐 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제가 생각하는 그 고위 공직자들의 한번 일생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교에서 1, 2등 하던 그런 고위 공직자 유년 시절에 그런 친구들이 이제 20살이 됩니다. 20살. 그럼 대학을 20살 가면 어딜 가요? 군대를 가죠. 군대. 예, 또 뭐 군대 갔다 휴학 갔다 하면 갔다 오면은 23살입니다. 뭐 23살에서 대학 졸업하고 박사하고 석사 하면은 한 30대 초반 정도 됩니다. 30대 초반.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또 취업 준비해서 한 35살 정도의 뭐 박사나 뭐 해가지고 이렇게 또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50살까지 이제 50살 뭐 초중반까지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가 되려고 하면 엄청나게 또 이 취업을 해서 그 조직 안에서 엄청나게 또 그거를 했겠죠. 조직 생활을 했겠죠. 그냥 평생 동안 공부만 한 겁니다. 사회에 나와가지고 어떠한 일을 경험하지 않고요. 항상 이 책상 앞에서 공부만 50년 동안 그냥 내리다 한 겁니다. 아니 뭐 현장에 나와서 떡볶이도 사 먹어 보고 뭐 술도 좀 술집 가서 술도 먹어 보고 시장도 가서 좀 시장도 봐 보고 맛집 가서 맛집 투어도 좀 해보고 그래야지 뭐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알 건데 50살 때까지 그냥 냈다 공부만 해가지고 씨 대가리는 졸라게 좋습니다. 진짜 대가리는 존나게 좋아서 이론적인 거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론적인 건 기가 막히면 뭐합니까? 현실을 알지를 못하는데 부동산 정책 그렇게 써봐요. 집값 계속 청정부지로 지금 올라가죠. 결국은 서민들만 대출 못 받아서 집 못 사요. 이자 올라서 그 전에 돈 대출 받아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대출 받아가지고 돈 집 산 사람들만 지금 하우스 푸어 돼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고 있습니다. 이런 흑수저를 탈출하기 위해 하나의 수단이 이 증권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까지도 이렇게 이 신분 상승의 길을 막는다? 저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진짜. 정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솔직히 뭐 제가 뭐 연간 몇 억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몇 억을 버니까 거기에 25%는 솔직히 냅니다. 내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투자자들을 우리가 조세 납부는 오케이 좋아. 세금 내야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나라가 내라고 하니까 돈 낸단 말이에요. 그게 국민의 의무니까 나도 대한민국에서 보호받고 살고 있고 혜택을 보고 있는 국민으로서 낸다 그거예요. 25% 낸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국가가 그만큼 우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어요. 안전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틀 안에서 우리가 제도적인 안에서 그런 혜택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있는 건데요. 솔직히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세금을 내는 이유가 저는 국민들을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이나 전염병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에서 치안의 안전, 뭐 그런 것 때문에 보호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란 기업이 있어요. 대표가 횡령을 했다는지 횡령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죠. 지금 거래가 정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신라젠이란 기업이 대표가 정말 횡령을 엄청난 규모로 횡령을 하고 사전 정보를 통해서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만약에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정리매매 들어가죠. 상장 폐지 전에. 그러면은 지금 신라젠 보세요. 신라젠 한번 봐볼게요. 신라젠이 지금 13만원 15만원 갔던 주식이 12,100원에서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15만원 갔던 주식이 지금 12,100원에서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금을 내는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만약에 진짜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신라젠이 상장 폐지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500원, 100원 값에 정리매매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개인들은 어떠한 보호를 받는 겁니까? 어떠한 보호를 받는 거냐고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금 내는 만큼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어느 정도 선에서 보호를 해줄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마지막에 정리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게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여기 10만 원대 10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옵니다. 10만 원대 산 분들이 100원에 파나 빵원에 파나 그 돈이 그 돈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100원에 판다고 뭐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조치부터 만들고 뭐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를 거래세를 높이든지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든지 이러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똑같았고 모든 정치인들이 똑같았습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분명히 어떠한 불법 거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불법 거래 뭐 자전거래를 돌린다든지 굉장히 주가를 급등해놓고 일부러 떨어뜨리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피해보는 그런 개인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진 이 개인들의 이 피해를 어떠한 뉴스에서 이러한 불법 조작을 하는 세력들을 금감원에서 잡아서 어떻게 했다는 뉴스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그러니까 어떠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그렇게 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런 대책도 없이 세금만 매긴다고 하면은 솔직히 비트코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에 세금을 매겨 수익이 나서 오케이 좋아.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보호를 해줄 건지 대책을 먼저 발표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좀 답답합니다. 개인 전업 투자자로서 좀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좀 많이 흥분을 해서 이렇게 또 오늘도 말이 또 길어졌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좀 격하게 말한 거는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고요. 뭐 세금은 내야죠. 세금은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나 그러한 생각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좀 분풀이를 했습니다. 너무 나쁘게 보시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으니까 좀 그냥 한번 재밌게 듣고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밤 1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인 만큼 일단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남았어요. 3년이 남았고요. 좀 잘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요. 저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